안녕, 안녕. 김미아오예요. 오늘은 내가 독일에 왜 오게 되었나 2탄. 독일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 이유. 제가 독일에 오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에 있던 거보다 독일에서 보냈던 생활이 더 행복해서 여기로 왔어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 제가 거의 교환학생을 하면서 보냈던 한 학기가 거의 인생에 멘붕 없이 보냈던, 성인이 된 이후로 멘붕 없이 보냈던 유일한 학기였어요. 유일한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멘붕은 많았죠. 멘붕 엄청 많았죠. 막 네덜란드에서 자빠져가지고 응급실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빨 2개가 완전 신경이 죽어가지고 독일에서 신경치료 받고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신경치료 받고, 그 다음에 한국 들어가서 교정 다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응급실 갔다 온 거는 응급실 다녀왔는데 병원비가 2,000유로가 나왔거든요. 2,000유로가 그 병원 얘기도 나중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독일 병원이나 네덜란드 병원이나 이쪽 병원은 병원비를 바로 안 내요. 안 내고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이제 그 접수하면은 치료비랑 청구서를 이제 우편으로 나중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돈을 내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해요. 그 사설보험에 든 경우도 이렇고요. 그래서 저는 사설보험을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비용을 보니까 2,000유로가 나왔더라고요. 300만 원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처리하느라고 저는 이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멘붕은 많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살만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살만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내가 진짜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한테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은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그 특수한 상황이 나한테 그 멘붕을 안 가져다 준 건지, 저는 나는 이걸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독일을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대책 없이 그냥 독일에 왔어요. 저는 교환학생을 할 때 독일에 5개월 반을 체류를 했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2014년 8월 말이죠. 이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 11월 3일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터키 여행을 몰래 떠납니다. 알바비를 털어서. 그냥 대책도 없었고요. 대책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저는 대책이 아예 없는 성격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 등록을 해놓고, 근데 어학원이 이제 11월에는 숙소를 구할 수가 없다. 이제 한 2개월 좀 전쯤에 아마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어학원에. 근데 11월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12월로 바꿔달라. 그래서 대기번호 1번으로 올라가고,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가면은 재수없는 상황으로 독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4일에 4일부터 21일까지였나? 이제 터키로 여행 가요. 우리 아빠가 말렸는데도 몰래 갔어요. 우리 아빠가 터키가 유럽 중에 제일 위험하다며 가지 말라고 했는데, IS 때문에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몰래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았거든요. 터키 서쪽 지역은 이스탄불이나 이쪽에 그쪽 쪽은 괜찮았는데, 요새 자꾸 테러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요새는 다른 사람들한테 터키 여행 가라고 부추기지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서. 어쨌거나 터키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20, 20, 20 며칠에, 이제 어학원 숙소에 입소를 하고, 이제 2014년 11월 말부터 쭉 해서, 언제까지? 2015년 9월까지 어학원 숙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저는 이때 하이델베르크에 있었어요. 몬스터 보세요, 몬스터. 몬스터의 니나가 그 요한 따라당기기 전에 양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하이델베르크 사는데 이 얘기 해도 아무도 모르더라. 아무도 몬스터를 안 보나 봐. 어쨌거나 그리 하여 독일에 왔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독일 워킹 비자가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독일 워킹 비자로는 풀타임으로 1년 내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워킹 비자요? 어쨌든 받기 쉬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8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9월, 10월 동안에 알바를 좀 하고 3주 정도? 그러고 독일에 왔어요. 독일에 온 이유. 이유는 그게 제일 컸어요. 그냥 독일이란 나라가 좋았고 내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마음이 편한지 어떤지 알아보자. 이게 제일 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마주하기가 겁이 났고 저는 겁쟁이입니다. 저는 제가 싫은 거는 무조건 다 피해요. 싫은 거 다 피해서 살아왔어. 좋은 거를 찾아가진 않거든요? 막, 내가 이게 좋아서 미칠 것 같아.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싫은 건 확실해. 싫은 건 안 해. 그래서 싫은 걸 안 하기 위해서 독일에 왔습니다. 한국에 있기가 싫어서. 한국에 있기가 싫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제일 컸던 건 서울인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4년 반, 교환학생 반년 빼면은 4년을 살았는데, 제가 서울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고, 전 사람 많은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자연이 없다는 거. 나무가 없어. 자연이 없어. 자연이 있어도 사람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자연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대학로 한복판에 살았거든요. 여기가 해화역이면은 대학로 이렇게 있고 여기 대명거리 해화역 4번 출구 1번 출구 이렇게 있으면은 뭐 대충 이렇게 있다 쳐요. 저는 맨날 이쯤에 살았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 한 뭐 이쯤 아니면 이쯤 이런 데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언제나. 그리고 자연이 없어. 자연이라고 칠만한 거 여기 낙산공원. 그 다음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공원이 뭐지? 그 성균관대에 수은 뿌렸다는 남학생이 목마다라 죽은 그 공원 이름이 뭐지? 어쨌든 거기 아니면 창경궁 이게 다인데 자연이라고 부르기 좀 낙산공원에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꼭대기 여긴 너무 멀고 그 다음에 창경궁은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자연이 아니야. 아니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연이 아니야. 저는 대구에서 고3 때까지 살았고요. 근데 중간에 한 4년 정도는 포항에 있었어요. 5년? 한 15년을 대구에서 살고 5년을 포항에서 살았는데 대구에서도 되게 그 산이 아파트로 이렇게 보면 산이 보이는 약간 그런 동네 약간 외곽 동네 살아가지고 그 막 엄청 붐비고 이런 거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구는 대학로 한복판에 비하면 굉장히 한적한 편이죠. 굉장히 한적하죠. 동성로 가도 사람들 그렇게 안 많잖아요. 막 강남이나 명동처럼 많지 않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게 힘들었다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뭐 인간관계 이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독일어도 이렇게 뭐 인간관계 그지같이 하는 건 마찬가지고 근데 살만하거든요. 그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한적하고 여유롭고 저는 이런 삶을 좋아해서 독일어를 배우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챕터 중에 하나가 그 너는 큰 도시에 살래 작은 도시에 살래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 거 개인의 선택이라고 개인의 선택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사는 데는 인구 15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있을 거 다 있고 버스도 오고 근데 버스가 이제 뭐 8시, 6시 넘어가면은 30분에 한 대씩 와서 그렇지? 뭐 살만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는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까 도시에서 아주 조금만 나가도 그 막 숲 같은 거 막 있고 막 여기 도시에서 진짜 조금만 나온 거 맞아? 싶은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진 않는데 오늘도 가서 나가서 그 인그레스로 땅 따먹기 하고 왔어요. 도시 시내 한복판에 포탈이 중립 포탈들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두고 보겠니? 이러면서 가서 그 레벨 1짜리 레저너이터 막 이렇게 받고 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 타고 오는데 또 중립 포탈이랑 그다음에 그 레저네이터 다 안 박힌 포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서 광클릭. 근데 버스가 너무 빨라서 다 못 박았어. 포탈 다 못 박고 레저네이터 다 못 박고 최대 7개. 마지막 거 박는 게 경험치 많이 주는데 어쨌든 그렇게 받고 왔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이런저런 독일에 온 이유는 이런저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자연, 그 다음에 내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자신 진짜 없거든요. 저는 그냥 능력으로 인정받는 게 낫지. 내가 능력이 없으면 까이고 능력이 있으면은 인정받고 이게 좋지. 다른 걸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자라서 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뭐 이런 거 힘들어. 이런 거 힘들어. 그런 거 신경 쓰고 살려면 힘들어. 술도 못 마시고. 저는 최고 많이 술 마셔본 게 소주 3잔입니다. 그것도 이제 요새 간이 맛이 가가지고 그런지 그나마 옛날에는 KGB 이런 거 마셔도 괜찮았는데 요새는 막 머드쉐이크 이런 것만 마셔도 막 맛이 가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술을 안 마셨어요. 제일 최근에 술 마신 게 와인 한 잔 마시고 다 토한 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좋아요. 독일은 아무도 남의 시선 신경 안 쓰니까. 뭐지? 베를린에서 와이프를 말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인가? 뭐 그런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그런 사람은 시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이상한 사람은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아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 차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고 놀 것도 많고 여행도 빨리 변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 그런 거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압력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나 가랑이 안 찢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요만큼이나 알아서 벌려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죠. 그게 싫어서 온 거죠. 그래요. 그래요. 몇 분이나 떠들었니? 벌써 15분이네?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해금도 좀 배웠고, 국궁도 좀 배웠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막 위계질서, 군대식 문화 이런 건 너무 안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바뀌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에 그냥 맞서서 싸우고 도전할 만한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온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하여요. 그래요. 그리고 독일이 확실히 뭐 복지제도 같은 건 더 좋은 거 확실하고. 뭐 신입사원도 막 3주씩 휴가 쓰더만 친구들 보니까 막 그러던데. 그런 것도 있대요. 막 이제 독일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하면은 이제 뭐 일을 한 몇 년 동안 이제 배워야 되는데 중간에 휴가 쓰고 떠나버리면은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취직하고 한 달 정도는 이제 유급 휴가를 받고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나. 그런 경우가 뭐 그렇게 꽤나 흔하대요. 그러니까 그때 휴가 쓰고 이제 나중에 휴가를 그 해 휴가가 더 없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첫 달에는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들어가는 거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들 제가 독일에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제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질나게 기네요. 맨날 오질나게 긴 것 같아. 제 원래 처음 목표는 막 3, 4분짜리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절거리는 방송 밑도 끝도 없는 방송 밑도 끝도 없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